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추론 방식이 같은 것을 고라 했어요. 역사는 현재를 비추어 무한한 미래로 나가게 하는 공명정대한 거울이어야 한다. 우리 계례의 불교 역사도 오늘의 우리 불교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비뚤어진 매무새를 바로잡고 추한 부분을 손질하여 남의 비웃음을 받지 않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은 영원한 사표의 내일이 오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불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연구는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해야 할 중대하고도 성스러운 작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지금 뭘 얘기했을까요? 역사를 말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현재를 비추어서 무한한 미래로 나가게끔 하는 공명정대한 거울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불교의 역사도 거울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그 밑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한국사의 일부인 불교라고 하는 역사, 그 역시도 거울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를 말하고 그 역사의 일부인 불교사가 또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말하고 그 중에 부분을 말하고 있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연역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전체를 말하고 부분을 말하면 그 일부를 말하면 연역의 추론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 연역 추론을 취하고 있는 것을 고란 얘기입니다. 1번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태아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은 존엄하다. 인간을 말하고 인간 중에 태아라는 존재, 뱃속의 아이도 똑같이 얘기를 함으로써 역시 연역의 방식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1번이 되겠죠. 2번 제비는 알을 낳는다. 올빼미도 알을 낳는다. 까치도 알을 낳는다. 그런데 제비, 올빼미, 까치는 모두 새이다. 따라서 새는 모두 알을 낳는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식들을 보통 얘기해서 전체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귀납의 전개 방식이죠. 전체를 다 밝힌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야기한 것은 제비, 올빼미, 까치죠.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새니까 새들은 모두 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고 있는 모든 새들을 다 살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일반적 결론을 유도하고 있는 귀납의 전개 방식이 쓰였다. 3번 보시면 빨강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성미가 급한데 그녀는 빨강 머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성미는 급할 것이다 했습니다. 경험적인 구체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녀는 성미가 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납입니다. 식물은 포도당을 물에 녹지 않는 상태로 저장하고 있다. 동물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생물이다. 그러므로 동물도 역시 어떤 특수한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하고 있을 것이다. 비슷한 것을 들어서 그 비슷한 것도 무엇에? 구조나 속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A와 B라고 하는 것이 같다, 유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추라고 얘기하죠. 유추. 그래서 4번에 등장하고 있는 4번은 유추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추론 방식은 최근에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설명의 방식, 작년에는 예시가 문제가 됐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살피셔서 추론을 좀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논증의 방식 중에 추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바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앞에 추상회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쯤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성과 합리주의는 문명의 파괴와 대학살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고, 이성과 합리주의. 근대 사회가